고로 위시하야 거정 여영과 야여 서시와 회계 흉계 도통 위일하니라. 그러므로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뭐 몽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 작은 그 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주석을 따라야죠. 풀줄기하고 영이라는 큰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과 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려를 읽거든요. 려 같은 경우 사나울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나를 읽으면은 문둥병 요즘은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좀 추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시는 그 유명한 미일이죠. 서시. 서시가 얽힌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관계에 있었고, 오나라의 멸망에 아주 기여를 했다는 데다가 범일이 뭐죠? 뭐예요? 월나라 구천을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나중에 서시와 함께 로맨스 둘이 같이 떠났다 이런 전설도 있고 서시와 얽힌 얘기도 재밌습니다. 중국 4대 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지만 사진이 없어서 볼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장 추한 자와 가장 미인 극과 극. 그 다음에 회괴하고 혈괴, 다 괴상요망한 이런 것들이 도가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분별지에 의해서, 분별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할 뿐이라는 얘기죠. 기분야 성야야, 기성야 회야라. 곧 무언가를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만들어지는 건 뭐죠? 나눔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만들어지면 훼손돼요. 범물이 무성 여회하니 부통위리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훼손되는 것이 없어요. 다시 하나로서 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천리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달리지 못하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은 말인가요? 천리마. 왜? 천리를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앞으로 장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리마가 있어. 천리마하고 비료 먹은 말이 있어. 그럼 사람은 누구를 잡아갈까요? 어떤 말을 잡아갈까요? 그 야생에 천리마가 있고 비료 먹을 말이 있어. 그럼 사람이 어떤 말을 잡아갈까요? 천리마를 잡아가죠. 그러면 천리마하고 비료 먹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행복할까요? 행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누가 알아요? 인간의 관점에서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성회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말들이 모여가지고 넌 하루에 10리밖에 못 달리니까 풀 조금만 뜯어먹어. 이런 게 있나요? 없다는 얘기죠. 성여가 없습니다. 자, 유 달자야 지통위하야. 위시 불용하고 이우저 용하나니 용야자는 용야여, 용야자는 통야여, 통야자는 득이하니 적득이 기의여. 오직 통달한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소요요 마지막에 신인, 지인, 또 뭐가 있었죠? 성인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뒤에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건 크게 구분해서 보지 마세요. 여기 달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달자는 어떤 사람들 크게 구분해서 보지 마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무언가 통달한 사람 대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굳이 지금까지 한 말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소성을 이루기보다는 그래도 그 대성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인시를 하더라도 이명이라든가 조어천하려고 하는 이런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달인이만이 뭘 알아요? 이것이 하나가 하나로 통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작은 풀떼기나 큰 기둥이나 문둥이나 섯이나 추환자나 미인이나 뭔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회귀하는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평단한 사람만이. 그래서 위시 이 오름을 위해서 또는 나를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천리가가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맡깁니다. 어디에 맡겨요? 용에 맡깁니다. 이 용이라는 것이 중용의 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딱 그 어차피 도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의 막 이 끝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극단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원보다는 직선으로 볼게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 양쪽 극단들이 있습니다.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은 어디예요? 가운데겠죠. 물론 좀 그 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길지만 도식적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중이라고 하면은요,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이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중용일까요? 아닙니다. 중만이 아니고 용이 있어야 돼요. 용. 용이라는 것은 뭐죠? 꾸준하게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 뒷걸음치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 물론 딱 떨어질 수 없겠지만 이 사이를 계속 진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용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맡겨요? 항상된 것에, 꾸준한 것에, 거기에 그냥 맡길 뿐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것도 내가 용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뒤에 나올 명지를 얘기했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이 명입니다. 그냥 명으로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명지는 뭐예요? 내가 억지로 그거를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지가 되는 것이죠.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하는 이런 것은 이것이 바로 쓰임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위시의 용하고 다릅니다. 위시의 용은 뭐죠? 나의 관점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나의 성심에 어긋나는 것은 쓰임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으로서의 쓰임은 뭐죠? 세상에 쓰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개똥은 쓰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는 개똥도 약을 쓰려니까 없다라는 그 속담이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도 몰라요. 세상에 쓰임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에게 쓰임이 덜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 하지만 또 인간에게도 뭐예요? 어떤 인간에게입니다. 어떤 인간. 하다못해 다이아몬드. 눈이 번쩍번쩍하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사막에 있는 사람이 목이 마를 경우에 다이아몬드보다는 한 컵의 물이 훨씬 더 소중한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쓰임. 이게 바로 뭐냐면 위시용이에요. 위시용. 근데 용야자는 쓰임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쓰임이 없는 게 없으면 뭐예요? 다 통합니다. 통한다는 것이 뭐예요? 통한다는 것이 얻는다는 겁니다. 이 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얻을 득도 있지만 캔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능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이르는 것, 할 수 있음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가깝다. 뭐에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통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보에 가깝다. 참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가깝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아까 7편에 표현했던 중, 적중하는 거기에 가깝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인시인이 이인
부지기현을 위지도라 합니다. 이것도 이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인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중립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요 현토를 붙인 것은 장자가 붙인 게 아니고요, 이 조선시대에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현토에는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번 대충 보면은 인시일 뿐이니, 긍정적으로 보면은 오직 인시를 하면 돼. 그게 끝이야.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것, 이것을 돌아봐. 또는 모든 것이 인시일 뿐이야. 이것도 인시이고 저것도 인시이고 다 그러할 뿐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용이라는 것도 인시일 뿐이야. 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송에 의한 그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인시일 뿐이야.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한지는 몰라. 이거를 도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전문론에서 천매를 얘기를 하면서 실정은 있지만 그것이 형태는 없어요. 이게 참 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참 재밌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 도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없습니다. 뭐 도가 어려우면은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알아요? 중력이 있는지? 뉴턴 이전에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네? 뉴턴이 중력을 얘기하기 이전에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그땐 다르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중력이 있다고 칩시다. 중력이 실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형태가 있나요? 중력의 형태가? 중력 어떻게 생겼죠? 하다못해 중력도 그래요. 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지기현이고 위지도라는 또 장사가 했을까요? 아까 유가 무가를 비롯해가지고 제자 백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다 뭐라 그래요? 도는 이런 것이야. 도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야. 이게 도야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에는 이미 시와 비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뭐예요? 이게 도야. 이게 도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의 기원은 이런 것이. 그래서 장자가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라. 하지만 실제 작용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보시죠. 이거 일장이 아직도 안 끝났네요. 노신명하여 위일하고 이 부지기 동네를 위지조산이니 하위조산이니.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읽어볼게요. 왈 저공이 부수할세 왈 조삼이 모사한데 중저 개노을 왈 연즉 조사의 모습인가 하는데, 여기 조사모사 유명한 그 교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사모사는 어떤 뜻인가요? 일단 내용은 아시죠? 해석을 해볼게요. 신명을 힘써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이라고 한다. 조삼모사라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삼모사 1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조삼이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원숭이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서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3개씩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했더니 이 원숭이들이 다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원숭이들이 다 기뻐했어요. 여기까지가 조상모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나요? 조상모사의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뭐라고 알고 있나요?
아, 알잖아요. 그 원숭이가 멍청하다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래 똑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다 바뀐 건 없으면서도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에 대한 어떤 풍자 그걸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사가.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뭐 쉽게 읽히기 쉽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죠. 근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장자의 뜻이 그런가? 이게 뒤에서 장자가 얘기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실이 미호를 이 희노비 용하나니 역인시하니라. 명실, 그 지칭하는 것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았어요. 조삼모사나 조사모삼이나 명실이 같아요. 그렇죠?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기쁨과 슬픔이 또한 나타나요. 그렇죠? 이것도 또 뭐예요? 인시입니다. 인시 이것도. 어? 그럼 자, 원숭이의 인시는 뭐예요? 몰라요. 원숭이가 이런지 이해돼요? 왜? 이해 안 되죠. 자, 보죠. 시로 송이는 화지 시비하야 이휴호 천균하나니 시집이 양행이.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조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서 휴식을 취해요? 천균, 하늘의 균형, 하늘의 저울, 천균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천균을 저 공중에 이러한 외줄이 서 있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외줄이 있어요. 그 위에서 누워서 논일고 있는 어떤 신선. 이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천균. 이 균형. 그러니까 어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주 위태로운 줄이죠. 하지만 천균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균형의 줄입니다. 외줄타기. 자,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양행이라 그래요. 양행. 이 양행이라는 말도 기억해 주십시오. 양행. 시와 비를 같이 행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네? 어떤 곳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원숭이의 행태가 이 원숭이의 어리석은 행태를 비유하는 거라고 하면 뒤에 얘기하는 천균을 보고 양행한 걸까요? 이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석은. 한번 근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삼모사라는 것을 지금 원숭이의 행태를 어리석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읽으면 조삼모사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신명하여 위일하고 이 부지기동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정신을 밝은 정신을 밝히는데 아주 힘들어하고, 힘들게 억지로 하고, 그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삼이라고 부른다. 원숭이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해석이 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신을 밝히는 것에 힘써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같다는 것을 알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죠. 원숭이는 왜 화를 내고 왜 기뻐하죠?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원숭이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사슴은 왜 풀을 먹고 호랑이는 왜 고기를 먹어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동물의왕국을 보면서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생물 교과서를 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죠. 천만에요. 인간의 관점입니다. 모릅니다. 뭐예요? 같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조삼모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왜 명실이 불효한데도 미효한데도 왜 조삼모사일 때는 화를 내고 조사모삼일 때는 기쁠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무식한 새끼하고 채찍을 주겠죠. 근데 이 저공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네가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조삼모삼하지 뭐. 이게 천균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한계 효용의 법칙 그런 거랑 통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좀 사람이 처음에 많이 주고 나중에 뭐 그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꿈으로써 똑같은 양이라도 사실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렇게 보세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연 모든 생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일까요? 또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연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천만에요. 제가 갑자기 지금 어떤 충동이 일지만 참고 있는데 현재 경제학에 있어가지고 그 주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전제입니다. 내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되는지 안다는 전제, 그리고 모든 정보를 안다는 전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제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게임 이론 중에서 최후 통첩의 법칙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죠? 최후 통첩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들었어요. 네. 다 들으셨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경제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보통 알고 있는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면을 비판하는 걸로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조선모사라는 요 이러하만 딱 떼어내면은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장자가 이 전체적인 제물론 안에서 게다가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편에서 같이 읽어보면은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걸 읽으면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야? 지금 장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자, 역인시라고 했습니다. 인시. 원숭이 입장에서 인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숭이에게도 성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돼. 아, 그렇구나. 너의 성심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저공이란 자가 자기의 성심을 가지고 유지했다면, 야, 이 새끼들아, 똑같이 주는데 이 멍청한 놈의 새끼들 그냥 처먹고 말아. 이렇게 했을 때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공은, 아, 그렇구나. 너희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게 바로 성인은 화지이 시비. 인간의 인시에서는, 보통의 인간의 인시에서는 조삼모사나 조사모사면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의 인시에게는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왜 그럴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슬람 애들은 저래? 저는 지금 아주 좀 심각하게 좀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반이슬람 정책은요.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슬람인들이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명과 종교적인 인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인시가. 그러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시, 각자의 성심들이 부딪혔을 때 바로 어그러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큰 어그러짐이 우리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뭐예요? 종교 전쟁들, 끊임없는 분쟁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그 장자의 얘기를 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천균에서 놀아야죠. 그거 좀 받아들이면 어때? 그러니까 내 성심에서 꼴 보기 싫은 걸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양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양행 이런 거를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에게 이 박쥐 같은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쥐. 박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에서 아주 그 기회주의의 나쁜 어떤 밤에는 아니죠. 언제는 새의 입장에 붙었다가 언제는 짐승의 입장에 붙었다가 기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죠? 경계인입니다. 또는 유목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고정되지 않은. 또는 이방인. 낯선 자. 내가 경계인이고 유목민이고 이방인이 됐을 때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게 양행이에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죠. 고지는 기지유소지의로다. 오호지의, 유, 이위, 미시, 유물자, 지의, 지는. 불가의 다이로다. 여기까지. 옛날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관행인 것 같아요.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다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면 관행인 것 같아요. 다. 요즘 것들은 안 돼. 항상. 옛날 사람들은 그 알미 지극한 바가 있다. 그 지혜가 지극한 바가 있다. 어떤 것이 지극함인가? 어떤 것이냐면 이 위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위가 붙어 있으면. 참고로 이 A, 위, B 하면은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이 위가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물에 처음이 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따지잖아요. 천지창조. 우리 세계의 시초가 뭐죠?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우린 그 처음을 계속 여기고 있잖아요. 생명의 기원은 뭐죠? 또는 인간의 최초의 인간은 뭐죠? 등등 이런 식으로 그 처음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알미의 지극함은 뭐예요? 그 처음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아직 이 경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것에 의하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부지기연 위지도라는 장자의 말을 가지고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 사상가들이 이것이 도이다 이것이 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다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의 시, 물지시가 있다고 칩시다. 네? 물지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문가가 얘기하면 맞나요?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 누군가가 얘기하면 맞나요? 천만에요. 세계적인 석학의 얘기를 잘 보면은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걸 알고 싶어 하다가 모르겠다가 결론입니다. 사이비들이 얘기를 해요. 대충 좀 어설프게 공부하는 인간들이 이게 시작이야. 이게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알 수 없는 걸로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거,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고자 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살면서도. 이건 더 큰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의 시작이 있는지를 몰라요. 있다고 치더라도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매 지극함에, 알매 다음에 지극합니다. 여기엔 더 가할 것도 없다. 이 알매에 있어서. 그럼 그 다음, 비차는 이위 유물의로 이 미시 유복야라 하며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 물이 이미 있었어. 그 시작은 있었어. 하지만 그 경계, 봉이라는 것은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경계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의 시작은 없었다. 그 다음은 기차는 이위유 범원호 이 미시유 시비야 하니 시비지창야 도지소위 휴야요 도지소위 휴 애지소위 성이니 과차유 성여 휴호제야. 과차 무성여 휴호제야. 그 다음은 처음에는 물의 시작이 없다는 것. 그 다음은 어떤 경계가 없다는 것. 그 다음 뭐죠? 경계는 있지만은 시비가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도식적으로 그냥 비유를 한다 그러면 처음은 뭐냐면은 우리 남자 여자로 치면 남자 여자가 그
유봉이 이 미시 유십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남자 여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더 뛰어나고 여자가 못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시비가 없다는 얘기. 근데 그 다음의 지식이 뭐냐면은 이 시비가 드러나는 것이죠. 남자가 뭐라? 남자가 뛰어나. 여자는 이런 존재.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20세기 초반까지 그것을 증명하는 책들이 막 출판되고 막 그랬어요. 여성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세계적인 뛰어난 서학들이 그런 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자, 시비가 드러남이 도가 어그러지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도의 어그러짐이 뭐예요? 애지, 아끼는 것이 소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나온 말이 피와 시라는 얘기였죠. 지금은 비와 시입니다. 자, 저것과 이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아껴요? 이것을 아끼죠. 내가 볼 때 틀린 거하고 옳은 거하고 어떤 걸 더 아껴요? 옳은 걸 아끼죠. 어? 그럼 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처음의 지식은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시비도 없고 경계도 없는 것이야. 어쩌면 그 기원 시작도 없는 것이야. 그냥 있는 것이야. 과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예요? 실제 시비가 있고 도의 어그러짐이 있고 아낌이 생겨나잖아요. 과연 유성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예? 지금 사회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없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보죠. 우리는 만약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죠. 사람은 멸망할 수 있지만 지구가 멸망을 할까요? 네? 이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뒤통수를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 성여휴가 있어. 이거 없애야 돼. 이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여휴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있고 갈등이 있고 있어요.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소유의 관점, 그 길이가 수천 리가 되는 그 북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런가 보구나. 그러면 이게 성여휴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다가 보면은 작은 분쟁으로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와가지고 야 반방울아 안 돼 이거 그게 중요한 얘기야 뭐 이건 내 목숨을 바쳐도 내가 이겨야 돼 하면 뭐해? 그래 엄마가 밥이나 처먹어 하면서 그거 하죠. 그거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성여휴가 있는 건데 큰 관점에서 보면 성여휴가 없는 거예요. 과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장자. 이 장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유성여휴는 고소시지 고급야오, 무성여휴는 고소시지 불고급야다. 이 소씨라는 말이 소씨가 이 가야금의 명인인 것 같아요. 가야금의 명인. 자,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 어그러짐이 있다는 것은 뭐에 기원을 하냐면은 소씨라는 사람이 가야금을 연주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여휴가 없다는 것은 소씨가 가야금을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우라는 음계가 있고 서양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칠음계가 있죠. 물론 이제 반음을 하면 12음계가 되는데 자, 뭐 이 12음계를 예를 들면은
일단 기준음이 되는 게 라입니다. 라. 그러니까 A. 예, 음악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A가 라음이에요. 그러니까는 A음. 그다음에 라 위에 이제 C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음이 기본음이 440Hz라는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왜 440Hz죠? 정한 거예요. 왠지 몰라요. 예? 그러면 요게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파장이 길어지면은 똑같은 A인데 880Hz가 되면은 한 옥타브 아래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반으로 그 파장이 2배가 되면은 같은 한 옥타브 위에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한 옥타브 안에서 그 수학적으로 뭐 4대 3이니 뭐 2대 3이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5도음, 4도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음이 결정이 되고 D 음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음과 D 음의 4도음, 5도음에 의해 가지고 뭐 다른 음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자, 자연에 있는 진동수는요. 우리 이 가청 영역만 하더라도 일단 220Hz에서 880Hz라고 봅시다. 이 안에서 특정한 음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음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3Hz의 어떤 그런 파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소씨가 고금, 음악을 연주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음악을 연주한다고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음을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그 장자가 뭐 반음악, 뭐 반예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주를 하는 행위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분별지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소문지 고급야와 사광지 지책야와 해자지 거호야, 삼자지 지기호야. 소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검은고의 대가이고, 사광은 이거는 제나라 사람이고, 제나라의 뭐라 그럴까, 악사입니다. 악사. 요즘으로 치면은 지휘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책이라는 것은 뭐 보통 각주를 보니까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북채를 치는 장단, 그러니까 곧 지휘를 한다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지팡이를 세워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 뭐 이런. 하여튼 음악 감상의 음악의 대가로서 알려진 사람이 상황이에요. 맹자에도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는 한 번 등장했었죠. 그 소요의 마지막 편에 장자와 이렇게 논쟁을 하는. 보통 이 해자를 명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명가. 어떤 명실, 명분, 그 이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공손룡이나 해시가 보통 여기에 명가에 해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마치 궤변론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명가에 있어서. 언제 시간 좀 보고 기회가 되면은 어차피 장자가 견백리에 대해서 또 백마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아니고요. 어쨌든 해자가 뛰어난 지식인이에요. 언변, 말을 잘하고. 얘가 거오라는 것은 안석이 기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을 하는 것이죠. 토론을 하거나 사색을 하거나 이론을 만들거나 하는 거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3자, 이 3명은 그 알미 가깝다. 어떤 경지에 가깝다 이런 뜻이겠죠. 계기 성자야니 고로 제지 말년하니라. 모두가 어떤 한 일가를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말년까지 이름이 명성이
알려졌다. 요즘으로 치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이 제가 그 싫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 기호지야의 이리어피아. 기호지야의 여기 명지하네. 명지하니. 비소, 명이, 명지라. 여기서 명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직 그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달랐지만, 그렇죠? 소문은 거금고를 좋아했고, 가야금을 좋아했고, 사방은 음악, 악사로서 음악을 좋아했고, 해자는 논변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바는 달랐지만은 그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을 원했죠? 명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밝게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일 부분에 있어서. 네? 해시는 논변을 통해서 그 논변의 부분들을 밝히려고 했고, 사박은 음악의 부분을 밝히려고 했고, 소문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 분야를 밝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피비소명. 저들이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려고 했다.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명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얘기가 뭐가 있죠? 이명이란 말이 있었지, 이명. 네. 명으로서, 밝음으로써. 지금 여기는 뭐예요? 명지. 그러니까 밝음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 내일 아침에 이제 밝아지겠죠. 그 밝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렇죠. 빛이 어디서부터 오죠? 해로부터 오죠.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내가 밝힐 수 있나요? 내가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는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햇빛을 가리면은 그것을 걷어주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명이에요. 네? 명지는 뭐죠? 뭐 내가 뭐 횃불이나 손전등이나 뭐 여기 이게 있겠죠. 네? 그걸 가지고 온 세상 천지를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명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지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명입니다. 그 차이. 고로 이 견백지매로 종하여를 이 기자도 우 이 문지륜으로 종하야 종신무성하니 약시 가위 성호인데 수 알아도 역성야요 약시 불가위 성호인데 물여아 무성야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견백지매라는 것은 견백리라는 그 공손용의 논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것이고요. 백이라는 것은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논변을 원래 그것을 다 이해하려면은 처음부터까지 읽어봐야 돼요. 길지는 않은데 논변이 쭉 이어지는 과정을 읽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손용이 궤변을 펼쳤다고만 얘기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네? 돌멩이는 딱딱하기도 하고 흰 돌멩이입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는 딱딱하다는 견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죠. 하얗다는 백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손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과 백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야? 이건 다 하나잖아. 돌 하나에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현대 근대인들의 인식론에 의하면 이거 아주 그 탁월한 그런 관점입니다. 자, 견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 통해서, 인간의 감각 속에서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촉각입니다. 백은 뭐예요? 시각입니다. 촉각과 시각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그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 근대 여러 가지 그 사물의 인식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의 경험론의 버클리라든가 로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에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손용의 얘기를, 이 견백리의 이론도 그렇고 백마시마 이론도 쫙 읽어보면은요, 그게 그것을 자기 얘기를 그냥 남한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도들이에요. 흔들기 위한 시도들.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고 싶긴 하지만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죠. 인터넷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장자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시비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견백이 하나면 어떻고 다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 그런 견백이라는 이론, 그 어두움에 쌓여가지고 죽어요. 근데 생을 맞죠. 그 자식들도, 여기 실제 자식일 수도 있고 후손들일 수도 있고, 자식들도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석에 따라 다른데 하나는 뭐냐면 소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륜을 그 종지라고 봐가지고 그 자식을 소문의 자식도 그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문이라는 것이 문을 여기다가 실사변을 붙이면은요, 이게 문신하다 할 때 문이거든요. 뭘 색이다? 그럼 문 자체가 우리는 그럴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럴문. 그릴로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글이 있기 전에는 문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천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문이라는 것은 발자취, 흔적, 남겨진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을 받아들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문이 글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문이라고 하면 글로서 거의 우리가 느껴지는 것 뿐이죠. 천문도 있고요. 지문도 있습니다. 땅. 그 다음에 인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장. 그렇죠? 소문과 사관과 해시의 남겨진 흔적들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때요?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왜? 해시의 자식이 해시보다 뛰어나다고 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소문의 자식은 우리 모르고 있다. 누군지. 사광의 자식도 몰라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었다고 얘기한다면은 나라도 또한 뭔가 이룬 게 있어. 이 자식들이 한 이 행태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한다면은 물여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 말고 모든 것이라고 했죠. 이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무엇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책을 두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무언가 이루고 싶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꿈을 가지라고. 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꿈 가지라고 하는 소리가. 지나 가지지.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언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요,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연애할 때, 예?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요.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래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욕망을 철저하게 읽습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꿈을 가져. 하지만 이 꿈이 좋은 꿈이야. 이런 뉘앙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젊은이가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루는 게 뭐죠? 이룬다는 게 뭘까요? 뭘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돈을 한 100억 벌면 이루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대기업 한 이사 정도 하면 이루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가 이루는 걸까요? 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버킷 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루려고 하는 또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래 장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세속적인 뭐 돈을 벌고 아니면은 뭐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뭐 나는 뭐 히말라야를 가고 싶고 나는 이거 번지 점프를 하고 싶고 나는 뭐 책을 읽고 싶고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장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그 소문이나 이런 사광이나 이런 것도 성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인간의 관점 속에서 누구의 관점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누구의 관점 속에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라는 정도 더 크다 적다만 있지 이루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에 이루어야 할 건 없어요. 굳이. 이룬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화류의지요는 성인지 소도야라. 위시 불용하고 이우 저용하나니 차지위 이면이니라. 그래서 화류의지요는 성인지 소도야라. 그러니까 화류의지요를 주석이 두 가지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은 뭐냐면 화류의지요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활이라는 것이 무언가 좀 제가 활이라는 것이 무언가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딱 아구가 맞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긋나는 것. 이게 활이에요. 그러면은 화류의지요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쓰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빛이라고 줄을 단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거예요. 화류의지요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밝음은 성인이 이 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피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화류의지요를 무언가 희미한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원래 빛이라는 것은 밝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노자도 그렇고 이 장자도 그렇고 또한 중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용에도 보면은 군자지도는 비이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비는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다는 뜻이고 은은 다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빛은 빛이되 무언가 희미하고 감춰져 있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류의지요를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성인이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밑에 거는 한번 반복된 얘기예요. 위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용에 맡길 뿐이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명이라고 한다. 이명이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나오네요. 금, 차, 유, 언, 어차하니 부지기여시로 유효고와 기여시로 불유고 유여 불유로 상여위로 하면 즉 여피로 부위류이니라. 수연이나 청상원소이라. 이거는 이제 서두입니다.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지금 또한 내가 이러한 말이 있다.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이다. 뒤에 이런 말을 할 것인데 크게 이것과 더불어 시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장자.
남곽자기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에 지금 물론 전체적인 건 장자가 서술이니까 다 장자가 맞는데 지금 남곽자기가 안성자유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남곽자기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곽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비라는 것은 성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 명지라는 것이 있고 어쩌고 이명을 해야 돼. 옳고 그름이라는 거 분간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다른 얘기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은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남곽자기가 앞으로 자기가 할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거 옳음의 그 종류일까? 옳음의 부류일까? 내가 앞으로 할 말이 또는 그게 옳음의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만약에 옳다고 하거나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또 하나의 분류라고 한다면 이걸로 분류를 한다면은 이것도 뭐예요? 시비를 가르는 거잖아요. 네? 곧 이것은 저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항상 뭐예요? 시와 피는 인시인피했고 비와 시는 인비인시했고 그것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말이라는 것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 속에서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내가 얘기를 하면 너가 내 얘기를 완전히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알아듣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는 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먼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내 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막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이거야. 앞으로 내가 지금 너한테 들을 얘기는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야 잠깐만 내가 옳다고 하면 이미 나는 옳은과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통의 경우 뭐가 다르지?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해볼게.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입니다. 왜? 함께 이 사회지 내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가. 그쵸?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라도 내 말귀를 알아들으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반대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누구 문제예요? 너의 문제예요. 나는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너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마치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동시에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을 불편하지 않잖아요. 가끔 날고 싶을 때가 있긴 하더라도 그렇죠? 이 언어의 조건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 이제 한번 지금 남곽자기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유시하자 하며 유미시 유시하자 하며 뭐야 이거 유미시 유부미시 유시하자 하며 네? 자 시작이 있다고 보자. 어떤 것이 시작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작이 있다는 것에 시작이 없음이 있다. 그 다음은 이 시작이 있다는 것에 시작이 없다는 말 자체가 시작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곳에 태초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태초. 참, 처음은 처음이지, 처음은 처음이지, 가장 큰 처음이에요. 그럼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그럼 소초가 있나요?
초는 초이지, 처음은 처음이지. 자, 그럼 처음에 시작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 요즘에 그 말로 표현을 해보죠. 빅뱅. 예? 우주 이론에서 빅뱅이라는 게 있죠? 네. 지금 147억, 137억 년인가? 147억 년인가? 137억 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사실 137억 년이나 147억 년이나 큰, 예전에는 150억 년에서 정확도가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봤자 1억 년, 2억 년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최초의 대폭발 시점이 최초의 시점이라고 봅시다. 그게 유시야자죠. 그죠? 그러면 이 태초의 빅뱅 이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러면 뭐예요? 이게 태초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이 빅뱅이 태초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작도 있다는 것. 또 이 말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기원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원. 하여튼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작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시작이 아니라 유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유유하자하며 유무하자하며 우리는 있음이 있다고 하고 없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미시 유무하자하며 무가 있음에 시작이 없음이 있다고 하며 유미시 유부미시 유무야자하니 여기서 유무는 없음이 있다라기보다는 유와 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있음과 없음의 시작이 없다고 하며 기원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있음과 없음의 시작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의 기원도 없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 여기서 끝일까요? 다음에 또 나오겠죠. 유, 미시, 부, 유, 미시, 유, 부, 미시, 유, 무, 야자, 하니 계속 나오겠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딱 끊어줍니다. 아유, 마침내 예? 유무의지 이 미지케라. 없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또는 유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유무지 과숙 유숙 무야. 유무가 과연 무엇이 있음이고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가 유무를 얘기하자.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있음이고 무엇이 없습니까? 그럼 즉 이 유의론이 이 미지케라. 지금 내가 곧 이미 있다고 일컬었으니 지금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다. 시작이라는 이 있다. 시작이 있지 않다는 말이 있다. 시작이 있지 않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계속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미 있음이라고 이미 일컬었는데 잘 모르겠다. 오 소위 지기과 유비호와 기과 무위호. 내가 지금 소위지 일컬은 것이 과연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네? 자, 유무. 무가 있습니다. 없음이 있습니다. 이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만해요. 내가 분명히 있음을 얘기했는데, 유무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쵸? 답을 알고 싶죠? 짜증나지 않아요? 좀 장자가 제발 정답을 얘기하길 바라는데. 근데, 원래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락강의 얘기가 되면
대타자를 찾습니다. 대타자. 나 대신 무언가를 결정해주고 무엇이 옳은가를 지시해줄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2차 해설서 찾아갑니다. 읽어보면 명확하게 해설을 해줘요. 아, 그래. 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이건 약간의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추천하지 않는 책이 뭐냐면 철학사 책입니다. 철학사 책은 아주 명쾌하게 이 사상들을 잘 정리를 해줘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읽으려고 해봤죠. 근데 읽어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원래의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 철학사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암기를 합니다. 근데 암기를 하고 나면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그 텍스트를 쓴 사람도 자기 얘기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어떤 문제들을 풀려고 그 치밀한 논증을, 각자의 방식대로 치밀한 논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의문을 낳습니다. 그 얘기들 자체가. 이미 그래요. 근데 그 주의자들, 해설자들은 거기에서 뭔가 명확한 것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순간 이미 그 사상가를 이해할 기회를 차단당하는지도 몰라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죠. 천하의 막대어 추오지 말이요 이 태산 미 소명 막수어 상자여 이 평조지 위에 하니라. 천지 여하 병생하고 이 만물 여하 위하니라.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말장난을 합니다. 이 남과학자들과 천하에 추호지 말. 추호라는 것은 뭐냐면 가을 터럭이거든요. 짐승의 털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을의 짐승들이 털갈이를 한대요. 그래서 가을의 짐승의 털이 가장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호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나의 얘기는 추호의 거짓도 없다. 가장 작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추후의 가치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작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호의 끝, 추호도 그 가을 터럭도 아니라 그 끝보다 큰 게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보통 추호라고 하면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각사기가 뭐라고 했어요? 추호의 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산, 이거 대자로 써있지만 태로 읽어요. 태산은 우리 시조도 나오잖아요. 이태변의 시조. 태산이 높다되 하늘아래 얘기를 가장 큰 산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산만큼 작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상자라는 것은 요절한 사람입니다. 20살 이전에 죽은 자를 이제 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자가 이제 상처 입다라는 상자인데 상자라고 하면 그렇게 요절한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절한 사람보다 젊었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 자가 없다. 그리고 팽조는 앞에서 나왔죠. 한 800여 년을 살았다는 그 전설 속의 인물인데요. 팽조만큼 요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노사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노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장단, 상교. 무엇이 긴지 무엇이 짧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서장훈. 네, 서장훈은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기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난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키 작은 사람. 응? 다른 원숭이보다 큽니다. 길고 짧음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가 했을 때 길고 짧음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긴, 절대적인 짧음이 없죠. 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을 간다 그러면은 거의 한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뭐 수만 년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어?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라는 거지. 자, 추호. 야, 저는 장자가 여기 남각자기죠. 남각자기가 원자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추호지 말에 예? 추호지 말은 원자, 이게 분자에 비해서 얼마나 클까요? 응?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그쵸? 어? 자, 그럼 원자를 봅시다. 원자는 우리가 엄청나게 작다고 생각을 하죠. 원자 핵에 비해서는 얼마나 클까요? 원자의 크기는. 그쵸? 그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융우나 뭐 시작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이해 안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파격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냥 점핑을 합니다. 천지,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하라고 하면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천지하면은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자연은 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만물은 나와 더불어서 하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뭐 얘기는 나중에 더 얘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이위일의란데 차득 이원호와 기이위 지일의란데 차득 무원호와. 이미 하나라고 한다면은 또한 말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자, 그러니까 천지병생아하고 만물위일아 라는 얘기는 이전에 소요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소요유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만물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신인은 어떻게 돼요? 강물이 얼을 정도의 추위에도 추워하지 않고, 만물이 나를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산천초목이 불탈 정도의 뜨거움에서도 나는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이런 식의 비유들이 있었어요. 왜? 만물과 하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미 만물과 하나인데, 자, 말을 한다는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말을 한다는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말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 과연 말이 없는 건가?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면 굳이 어떤 것을 구별할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 왜 생겨났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뭐 나한테 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등등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라면은 그런 말이 생길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말이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근데 이미 하나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말이 없는 것이야? 일여언이 위이이오 이여일이 위삼이니 자차이왕으로 교력이라도 불능득이온 이 황기범과. 자,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라고 표현하는 어떤 것이 있겠죠. 그게 있습니다. 하나.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를 지칭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즘 서양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어떤 대상이 있겠죠. 하나라는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을 지칭하는 말, 하나라는 말이 있겠죠. 이미 이건 뭐예요? 둘입니다. 이미 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이요. 근데 뭐예요? 이가 또 생겼어요. 이미 두 개가 있고 이거를 지칭하는 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건 뭘게요? 세 개예요. 3입니다. 뭐야 이거? 또 생겼어. 이걸 지칭하는 말이 또 생겼습니다. 4예요. 그럼 또 뭐가 생길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수라는 말이 생기겠죠. 또는 이 안에서 구별하는 짝수와 홀수가 생기겠죠. 또는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네?
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4차의 왕으로. 여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가는데 교력이라는 것은 생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력이라도 전혀 불능등. 알 수가 없죠. 이거 어디까지 셀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자무로 정류하여도 이지어 삼이용 이황 자유로 정류호와 무조건이니 인시이라. 그러므로 없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있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어디에 이르러요? 삼에 이르죠. 왜냐하면 없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없음과 있음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미 무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어떤 하나, 무라는 것도 하나죠. 그 둘이 생기고 삼이 생기고 이미 삼이 생기는데 유에서부터 유로 간다면은 야 이거 얼마 어마무시한 게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죠? 인시인이라. 이것도 시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시라는 말 자체도 이게 뭔지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시라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그러합니다. 각자에게 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인간이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파이돈에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 인간의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옥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조건.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 진내에 사는 동안 아니면 이런 형태를 읽고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라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어떤 시냐의 문제이죠. 우리는 어떤 시를 가질 것이냐. 얼만큼 우리가 폭넓게 그 시를 가져갈 것이냐. 라는 문제. 네. 그러면 또 다른 나와 다른 성심으로서 나와 다른 시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뭐예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인시, 시가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인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남과학자의 얘기는 계속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끝났고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